이번에는 올가미 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 선택 툴 밑에 있죠. 올가미 툴을 꾹 누르시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올가미 도구, 다각형 올가미 도구, 자석 올가미 도구. 다각형 올가미 도구로 선택해 주십시오. 올가미 도구는 불규칙한 모양의 이미지를 빠르고 대충 선택할 때 쓰입니다. 제가 고양이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손에서 떼지 않고 한 번에 드래그 하면서 끝까지 선택을 해보세요. 마우스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 곳이나 클릭해서 선택을 해지해 볼게요. 이번에는 두 번째, 다각형 올가미 도구. 다각형 올가미 도구는 각진 형태로 선택 영역을 만들어요. 근데 처음에 클릭하시고 마우스를 손에서 떼보세요. 그러면 여기 고정이 되죠. 고정이 돼서 다음 내가 선택할 부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올가미 툴보다는 다각형 올가미 툴이 좀 더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 하면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때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이전 단계로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시는데 여러 번 반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각형 툴로 한번 나중에 이미지를 전체를 고양이를 선택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석 올가미 도구는 색상이 분명한 경계선을 따라서 자동으로 선택하는데요.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배경색이 흰색이고 고양이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색상이 분명하죠. 이런 이미지를 선택할 때 적합합니다. 클릭하시고 마우스를 손에서 떼신 다음에 그냥 경계선을 따라서 드래그만 하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자기가 경계선이 가장 큰 곳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번 끝까지 선택을 해볼게요. 비교적 쉽죠? 네, 자동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마우스 포인터에 동그라미가 지금 이렇게 생기는 게 보이시죠? 이것은 처음과 마지막이 만났을 때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그때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올가미 툴 옆에 있는 빠른 선택 도구와 자동 선택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밑에 있는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해 주세요.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자동 선택 도구는 마술봉 툴이라고도 하는데요. 클릭하기만 해도 내가 클릭한 부분과 비슷한 색상이 전체로 선택이 되어져요. 이것도 자석 올가미 툴과 마찬가지로 경계가 분명한 이미지를 선택할 때 유용합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내가 클릭한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이 선택이 되어진 건데요. 그러면 얼마만큼 비슷한 부분을 선택할지 허용치를 내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옵션 바에 보시면 허용치가 32로 되어 있는데요. 허용치는 0에서 255까지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고양이 전체가 선택이 다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허용치를 좀 더 높여 볼게요. 허용치가 낮을수록 내가 클릭한 픽셀과 유사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고요. 높을수록 더 많은 색깔을 더 허용하게 되는 거죠. 80 정도로 줘볼게요. 그리고서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고양이 전체가 지금 선택이 되어졌죠. 검은색 부분이. 근데 눈동자는 지금 선택이 안 된 거예요. 노란색이라. 그러면 우리 선택 추가하는 거 배웠죠? Shift 키를 누르시고요. 올가미 도구로 해볼게요. Shift 키 누르시고 올가미 도구로 눈 부분만 빠르게 대충 선택해 볼게요. 네, 그러면 눈이 지금 선택에 포함이 된 거예요. 나머지 한쪽 눈도 이렇게 선택 추가를 했습니다. 자동 선택 도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빠른 선택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비슷해요. 내가 아까 자동 선택 도구는 이렇게 마술 봉처럼 생겼죠. 그래서 클릭한 부분과 유사한 색상을
한꺼번에 선택해 주는 거였고요. 이번에는 브러쉬 모양이죠. 분 모양인데 분 모양으로 드래그하면서 선택을 해요. 내가 드래그한 부분과 유사한 색상을 모두 한꺼번에 선택해 주게 되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꽃 이미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꽃잎 한 부분을 제가 드래그 해볼게요. 그랬더니 그 부분과 비슷한 색상이 지금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졌죠. 나머지들도 제가 드래그 하면서 선택을 해볼게요. 예, 주황색 꽃잎이 전체적으로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옵션에 보시면 브러쉬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브러쉬 크기를 여러분들은 작게 설정이 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저는 좀 크게 해서 한꺼번에 많은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포토샵에서 가장 정교하게 선택할 수 있는 툴인 펜 툴을 알아보겠는데요. 펜 툴은 툴 패널에서 이렇게 펜 모양으로 생긴 툴이 펜 툴입니다. 펜 툴은 벡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잠깐 비트맵과 벡터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먼저 비트맵은 픽셀이라는 작은 정사각형 점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미지인데요. 여러분들 점을 하나하나 찍어서 그림을 그린 점묘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모든 이미지가 다 이 비트맵 방식입니다. 레스터 이미지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메뉴바에 레이어 밑에 레스터화를 한번 보실게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벡터 이미지를 비트맵 방식으로 바꾸는 기능이 바로 레스터화입니다. 비트맵 이미지의 장점은 뭐냐면 풍부한 색감과 그 다음에 질감을 잘 표현할 수 있지만 단점은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이미지가 깨지는 계단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원형 선택 툴로 예전에 동그랗게 선택해서 흰색으로 칠한 다음에 확대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때 계단 현상으로 깨지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때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엔티 엘리어스를 사용을 했는데요. 엔티 엘리어스는 깨진 거를 사실 처리해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뭉개서 부드럽게 보이게 한 거지 깨진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미지가 깨지고요. 그 다음에 출력할 때도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해상도로 출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해상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든 이미지가 결과적으로 웹이나 모바일 영상 이미지로 쓰일 때에는 72 ppi로 해상도를 만드는데요. ppi라는 건 뭐냐면 1인치당 72개의 픽셀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해상도가 더 높으면 좋겠지만 웹이나 모바일 영상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해상도는 72 ppi이고요. 그 다음에 인쇄할 때는 뭐 속도가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 고해상도로 출력을 해야 하는데요. 그게 300 dpi입니다. 여기서 dpi는 dot per inch인데요. 1인치당 300 도트가 들어있다는 뜻이고요. 도트라는 건 뭐냐면 인쇄물에서 이미지를 나타내는 최소 단위가 도트예요. 여기서 dpi 수치가 높을수록 마찬가지로 도트의 개수가 많고 더욱 선명하고 세밀한 이미지를 출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벡터 방식이란 수학적 계산에 의한 점과 선, 면으로 구성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크게 늘리거나 인쇄해도 화질이 떨어지지 않고 깨끗해서 인쇄 편집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CI나 BI 캐릭터 디자인에 많이 활용되고요. 또 벡터 방식의 프로그램은 일러스트레이터, 코렐 드로우, 프리핸드, 플래시 등이 있습니다.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비트맵 방식 프로그램이지만 여기서도 몇 가지 벡터 방식의 툴들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펜툴,
이미지를 가장 정교하게 선택할 수 있는 펜 도구, 그 다음에 글씨를 쓸 수 있는 문자 툴, 그 다음에 벡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도형들을 그릴 수 있는 쉐이프 툴, 이렇게 세 가지가 포토샵에서는 벡터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비트맵과 벡터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포토샵에서의 대표적인 벡터 방식인 펜 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툴 패널에 보시면 펜 툴을 선택하시고요. 새 종이를 열어볼게요. 메뉴바에 파일 밑에 새로 만들기. 우리 폭과 높이를 700에 500 단위는 픽셀로 두시고요. 해상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에서 가장 이상적인 해상도인 72 ppi 픽셀 퍼 인치로 두시고, 색상 모드는 RGB 컬러로 둘게요. RGB 컬러는 컴퓨터나 영상기기 등에 쓰이는 컬러 모드이고요. 그 다음에 꾹 눌러보시면 밑에 CMYK 색상이 보이시죠? 이 CMYK 컬러는 인쇄물에 쓰이는 컬러 모드입니다. 이렇게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 RGB 색상으로 두시고요. 확인 누를게요. 네, 우리 펜 툴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제 패스를 그려볼 텐데요. 패스는 시작점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끝점을 클릭하면 이 선이 생기죠. 이 선을 패스라고 합니다. 이때 Shift를 같이 누르시게 되면 수평이나 혹은 수직, 그 다음에 45도 각도의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을 아까 제가 패스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패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점들을 앵커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때 딜리트 키를 한 번 누르시면요, 이전 앵커 포인트가 삭제가 되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전체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직선 패스를 그릴 때는 클릭 하면서 그리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곡선 패스를 그려볼게요. 곡선 패스는 첫 번째 지점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마우스를 손에서 떼지 마시고 클릭 앤 드래그 해주세요. 클릭 앤 드래그 하면 여기 양쪽으로 선이 두 개가 나오죠. 이것이 뭐냐면 방향선입니다. 이 방향선은 내가 다음에 그릴 곡선의 모양에 영향을 주는데요. 지금 방향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클릭 앤 드래그해서 그리는 곡선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방향선이 없는 곡선 패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제가 방금 이 방향선은 다음 만들어질 곡선의 모양에 영향을 준다고 했죠. 근데 내가 방향선에 영향 없이 자유롭게 곡선을 그리거나 혹은 직선을 그리고자 할 때는 방향선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제거하는 방법은 키보드의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방향선이 하나가 없어졌죠. 그 상태에서는 내가 원하는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방향선이 없어졌죠. 이거는 직선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죠? 다시 클릭 앤 드래그 해서 곡선을 그리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앵커 포인트를 클릭. 이렇게 방향선을 없애가면서 패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는, 어떤 이미지를 선택할 때에는 방향선을 주로 없애게 돼요. 그래서 Alt를 눌러서 앵커 포인트 클릭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패스를 수정할 수 있는 툴들이 있는데요. 펜 툴을 꾹 눌러보시면 기준점 추가 도구, 삭제 도구, 변환 도구, 이렇게 세 가지가 패스를 수정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 기준점 추가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이 기준점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앵커 포인트예요. 같은 거예요. 앵커 포인트가 없는 부분에 가서 클릭
클릭하시면 여기 펜에다가 플러스가 나오죠. 그럼 기준점을 추가하겠다는 뜻이에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여기 기준점이 추가되고요. 양쪽에 방향선이 보이시죠. 추가된 기준점을 내가 이동시켜서 곡선을 수정할 수가 있고요. 혹은 방향선을 이용해서 곡선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 삭제 도구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준점에다 갖다 대면 마이너스가 보이시죠? 기준점을 삭제하는 거예요. 클릭하게 되면 기준점들이 이렇게 삭제가 되죠. 네. 그 다음에 기준점 변환 도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곡선을 직선으로 또는 직선을 곡선 패스로 바꾸는 툴입니다. 지금은 보세요. 클릭 앤 드래그 하면 곡선이 되죠. 이 곡선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직선이 돼요. 클릭 앤 드래그 하면 곡선이 되고 클릭하면 직선이 되고 이렇게 직선을 곡선으로 곡선을 직선으로 바꾸는 툴이 포인트 변환 툴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 화살표가 까만 화살표 그 다음에 하얀 화살표 두 개가 보이시죠? 위에 있는 까만 화살표는 패스 선택 도구고요. 밑에는 직접 선택 도구인데요. 패스 선택 도구는 를 가지고 패스를 선택해 볼게요. 그럼 패스가 전체적으로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선택 도구는 뭐냐 하면 어떤 곡선 부분만 그러니까 패스 부분만 선택한다든가 혹은 앵커 포인트 부분만 선택해서 이동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각각 더 세밀하게 선택을 할 때 요 직접 선택 툴을 선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앵커 포인트나 혹은 이렇게 패스를 선택할 수가 있죠.